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510 러너를 하기 위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너무나도 더운데요. 이제 슬슬 벌써 100일이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100일도 아니고 이제 JTBC 마라톤 100일도 우리가 꼭 챙기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거는 이 JTBC 마라톤 100일 남았을 때 이제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목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JTBC 마라톤이 100일 정도 남았고, 춘천 마라톤 이런 거는 더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슬슬 목표를 정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정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지금까지 뛰면서 이제 내 실력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객관적으로 바라볼수록 더 목표가 정확하게 나올 텐데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아마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겠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조금 어렵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100일 남은 시점에서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럼 어떤 게 객관적인 건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근데 객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여태까지 내가 쌓아온 기록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 이제 훈련에도 한번 넣을 건데요. 뭐냐면은 5천, 만, 뭐 이 정도의 나의 최고 기록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걸 토대로 해서 내가 기록을, 목표를 잡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길면 길수록 오차가 저는 더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가장 좋은 거는 풀코스를 한번 뛰어보고 그 기록을 잰 다음에 그것과 유사하게 혹은 조금 줄여서 기록을 목표로 잡으면 될 텐데요. 그게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짧은 걸 통해서 내 실력을 유추할 수밖에 없고, 그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자기 기록을 유추할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첫 번째는 자신의 최고 기록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훈련 겸해서 10,000미를 뛰시는 걸 저는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날이 되게 더워요. 그러니까 날이 더운 거 감안해서 내 최고 기록 감안해서 우선 뛰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km 기록을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10km 기록이 만약에 내가 400으로 뛰었다, 40분으로 뛰었다 라고 하면은 풀코스 목표를 그보다 플러스 20초 하면은 저는 여름철 기준으로는 얼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4분 20초 정도가 되겠죠, 풀코스 목표 기록을. 우선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느리면 느릴수록, 그리고 장거리 훈련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플러스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첫 풀코스다 라고 하면은 10km 기록 플러스 킬로미터당 30초를 이제 목표 기록으로 잡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40분을 뛰었다 라고 하면 4분 30초 페이스로 가다가 힘이 나오면 더 땡기는 식으로 진행하는 게 저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저의 첫 번째 가이드라인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10km도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체하는 게 유명한 인터벌 훈련 중에 하나고, 그리고 대회 페이스 가능한지 측정하는 것 중에 하나인 야소 800을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야소 800은 우선은 내가 목표한 페이스로 뛰고, 그 다음에 휴식도 내가 목표한 페이스만큼, 목표한 시간만큼 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서브 4를 하고 싶다 하면은 800m를 4분에 뛰고 다시 400m를 4분에 쉬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는 건데요. 사실 야소 800은
이게 목표 기록이 늘어나면 그만큼 쉬는 시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330 혹은 서브3 이 정도 주자부터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장거리 훈련이 안 되어 있다면은 그걸 해도 불가능하고, 만약에 내가 장거리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는데 스피드가 부족한 타입이다 라고 하면은 그 야서 800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목표라고 하는 걸 내가 정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내 목표 기록이 적당한지 한번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것과 별개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대회 목표 기록은 내가 뛰다 보면은 알아서 정해집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거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은 못할 확률이 높고요. 내가 이거 하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 보통 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 이제 대회를 준비하다 보면은 제가 그냥 겪었던 경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회를 준비하다 보면은 이게 될지 말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정말 많이 생기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서 이거 되겠는데? 너 이거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할 때가 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험에 의하면은 그거는 남이 보는 단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약간 자신의 바람을 담았기 때문에 더 좋은 쪽으로 생각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딱 봤을 때 서브3를 못할 것 같았었는데 이번 뛰는 거 좀 짧은 거는 갑자기 서브3에 준하는 페이스를 잘 뛴다 라고 하면은 서브3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희망적인 얘기를 주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 이거 할 수 있겠는데? 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으시길 저는 추천드리고, 왜냐하면 진짜 주변에서 다 할 것 같다고 하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은 이거 충분하겠는데? 라고 생각되는 기록 정도를 제가 보통 내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내가 생각하는 나한테 저거 힘든데? 라고 생각하는 페이스는 절대 무리해서 잡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목표대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곧 다가올 가을 대회를 앞두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어김없이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전반에 너무 잘 나갔어요. 근데 이대로 가면은 PB다 싶었는데 30km 지점부터 무너졌어요. 내 다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혹은 플레이지를 보면은 야속 800을 내가 분명히 3분 30초 페이스로 뛰었는데 왜 실전에서 3시간 30분은 불가능한 거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익숙하시죠?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단순히 경험이 부족해서, 아니면 훈련이 부족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바로 목표를 대하는 전략적인 차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차이 하나가 초보자와 고수를 가르고, 누군가는 기록을 달성하고 누군가는 기록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두 가지 키워드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희망 그리고 전략입니다. 초보자는 최선의 상황을 꼭 항상 생각을 합니다. 희망을 목표로 잡습니다. 반면에 고수는요, 최선뿐만 아니라 평균, 그 다음에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를 한 전략을 세웁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전략적 목표 설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우리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수는 플랜 A, B, C를 다 가지고 출발합니다. 자, 여기 똑같이 3시간 30분을 목표로 하는 주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명은 고수, 한 명은 의욕이 넘치는 주자입니다. 먼저 고수를 들여다볼까요?
고수 같은 경우에는 목표 설정이 아주 입체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고수의 생각은요, 플랜 A. 오늘 컨디션도 좋고 잠도 푹 잤고 날씨도 선선하고 바람도 많이 없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레이스 초반 그룹 흐름도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 흐름대로라면은 무리하지 않고 3시간 27분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다. 30km 지점까지 한번 가본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플랜 A입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을 때 도전해볼 만한 가장 기분 좋은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수는 여기에다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바로 플랜 B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플랜 B는요,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기본은 3시간 30분, 1km당 4분 58초 페이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페이스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흥분하지 않고 오버페이스 하지 않고 훈련한 대로만 가자. 이게 바로 나의 현실적인 목표이다. 플랜 B는 수많은 훈련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갖게 된 나의 확실한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레이스의 중심을 잡는 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플랜 C입니다. 바로 위기관리 시나리오입니다. 혹시 후반에 급격하게 페이스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혹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말자. 최악의 경우에도 3시간 35분 안에는 들어온다. 이걸 마지노선으로 페이스를 조절해서 어떻게든지 완주를 하겠다. 포기는 없다. 고수는 레이스 도중에 변수가 생기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페이스가 조금 밀리더라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다시 레이스를 준비해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초보 러너들은 어떨까요?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3시간 30분 이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3시간 20분, 30분 이내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플랜이 하나이기 때문에 레이스 초반에 5km를 달리는 중에 뭐 10초, 20초만 늦어져도 머릿속에 하얘집니다. 어떡하지? 망했나? 왜 페이스가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지? 무리하게 페이스를 올리고 이는 곧 오버페이스로 이어지고 30km의 벽을 만나버리게 됩니다. 당황하고 무너지고 자신감까지 잃게 되는 악순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라톤은 단순히 빠른 사람이 이기는 달리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변수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냉정한 전략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처럼 플랜 A, B, C를 가지고 그거에 맞게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플랜 B와 플랜 C를 세우지 못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리적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최근 편향성입니다. 내가 최근에 잘했기 때문에, 내가 훈련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당연히 내가 이걸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시간 30분 기준에 야속 800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 내 몸이 이 속도를 이해할 수 있구나. 혹은 장거리주를 20km를 대회 페이스로 뛰었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다. 그럼 난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그거는 수많은 훈련 중에 최근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낙관점 평양입니다. 나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지난번 대회에서 30km에 퍼졌지만 나는 이번에 달라. 훈련량을 늘렸으니까 당연히 가능할 거야. 그렇지만 대회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3도만 높아져도 몸이 느끼는 부담은 엄청납니다.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 직전에 갑자기 배가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날씨가 도와주지 않고 컨디션이 원래와 다를 때에도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두셔야 합니다. 물론 훈련을 잘 해내는 것은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 성취감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런 훈련들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내가 그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조각이라는 것을 생각해 줘야 합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페이스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지구력, 페이스 유지력, 멘탈, 날씨 적응력, 영양, 수분 섭취, 회복력, 이 모든 게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내가 판단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에 맞게 목표를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목표를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정한 목표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알아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지금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리스트를 같이 한번 보자면요. 여러분도 스스로 객관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 중에 4개 이상 내가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목표는 지금 꽤나 현실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라톤 페이스로 25km 이상 달려본 적이 있느냐? 단순한 장거리 훈련이 아니라요. 실전과 가장 유사한 속도로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과 근육이 2시간 이상 버텨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리허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성공했다면 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5km만 뛰어도 충분합니다. 당연히 30, 35, 30, 40까지 뛰어보면 좋죠. 그치만 그거는 결국에는 체력을 갉아먹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5km, 하프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야속 800 평균 페이스가 목표 페이스보다 빠르냐? 예를 들어서 3시간 30분 주자, 목표하는 주자라면요. 야속 800을 3분 30초 이상 빠르게 달려줘야 됩니다. 이는 여러분의 몸이 목표 페이스보다 더 높은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예비 출력을 갖췄다는 증거입니다. 목표 페이스가 여러분의 한계 속도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시간 30분 주자라면은 3분 30초에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최근 4주간의 주간 훈련 거리가 60km 이상을 꾸준히 유지했는가? 마라톤은 결국 달린 거리만큼 돌아옵니다. 꾸준한 마일리지는 산소 운반 능력을 키우고 다리 근육의 내구성을 길러줍니다. 다음 네 번째, 템포런. 훈련 후에 회복이 빠른가? 힘든 템포런을 하고 난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면은 몸이 그 부하를 견딜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훈련에 금요일날 템포런을 뛰고 토요일날 장거리, 롱런을 하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이 간격이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훈련 후에 회복 속도를 고려한 제가 강도를 일부러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템포런이 5km, 6km라고 하면 되게 짧잖아요. 그거 다음에 롱런을 하는 걸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2개를 붙여놨고요. 그게 만약에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은 페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일부러 붙여놓은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기온이나 날씨의 변화에도 페이스 조절이 가능한가? 오늘은 너무 더우니까 계획보다 1km당 5에서 10초 늦게 뛰어야겠다고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고집스럽게 페이스를 지키다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의미합니다. 이게 되냐 안 되냐가 사실 내 수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냐 아니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가 중요합니다. 이 5가지 중에 4가지가 체크되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희망에 기대기보다는 전략에 가깝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보자면요. 초보자는 희망을 목표로 삼고 고수는 전략을 목표로 삼습니다. 초보자는 최상위 시나리오의 모든 것을 걸고요. 고수는 최선, 평균, 최악까지 모두 준비합니다. 초보자는 최근의 성취에 취해서 낙관적인 정목만 하게 되고요. 고수는 냉정한 데이터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너무 겸손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가을 대회 여러분의 목표를 더 이상 운에 맡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획, 근거, 그리고 냉정함 이렇게 가지고 준비하는 게 진짜 고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뼈를 때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거 다 알고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 영상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앤바였고요.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